우리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반응도 좋았고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계약하시죠 라고 했을 때 꼭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.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볼게요.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,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설계사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텐데,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네 생각해 보세요, 여유 있게 고민해 보세요,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.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, 고객에게 당장 필요한 건 더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보는 것도 아닐 수 있고, 오히려 내가 지금,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어떤 걸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못 구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윤재 부원부장입니다.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고객님께서 고민해 볼게요,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,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, 즉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거절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단순히 거절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.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고, 혹은 가족과 상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그냥 완곡하게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고객에게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지 최대한 끌어내봐야 됩니다. 이걸 또 해결을 해줘야 다시 한번 제안하고, 아까 말씀드렸던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재차 클로징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고객의 어떤 거절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들 어떤 화법이라고 하잖아요. 필살 화법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단순히 이 거절 처리를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, 당장 그 거절 처리에 담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단순한 내용들을 고객의 성격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당연히 좀 우유부단한 고객이니까 그런 거야, 아니면 좀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이야,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, 우리는 이제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게요,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,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일단 네 가지로 조금 접근을 하는 편인데, 일단 첫 번째로 고객분께서 생각해 볼게요, 아니면 고민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막연하게 네 그러세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, 일단 인정을 좀 해주는 겁니다. 고객께 어떤 반박부터 하다 보면 설득하려고 하는구나, 그냥 얘 말 안 들어야겠다,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데,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고객님께서 실제로 그게 완곡한 거절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이어가야 되는데, 그거를 이어가려면 일단은 귀를 계속 열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고객님 알겠습니다,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저 같아도 고민할 것 같은데, 다만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,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일단은 바로 설득을 하려고 뭔가 반박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 얘가 날 좀 어느 정도 긍정해주는구나 라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로는 일단 대화가 이어갔으니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. 이제 고객의 질문, 고객의 고민을 좀 함축시켜주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님 보험료가 걱정이 되시는지, 아니면 가족분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좀 걱정이 되시는지,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실까요, 이렇게 짚어서 한정해서 좀 고민을 축약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. 고객분께서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거기에 특약 설명하고 아니면 보장 내용 추가로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요, 그거는 서로 대화에 초점이 맞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대화를 또 하기가 어려워지고 귀를 닫게 되는, 즉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계약으로 이어지기엔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자꾸 이런저런 정보를 주기보다는 한두 가지로서 어떤 고민을 좀 축약시켜주고 그걸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앞서 파악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각 상황별로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보장을 잘 이해를 못했다, 그러니까 고객에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는,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고객분께서 좀 꽂히는 니즈들이 있잖아요. 암이라던가 아니면 뇌랑 심장이라던가 아니면 수술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, 그 부분의 핵심을 짚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다 설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,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, 특히나 이제 고객분의 니즈와 적합했던 내용들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. 혹은 이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꼭 가져가야 될 특약과 좀
좀 어떻게 보면 후순위, 고객분께서 인식하는 것 중에서 후순위의 특약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나둘 쳐내가면서 합리적인 금액대, 고객분의 어떤 니즈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대를 찾아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실 때는 절대로 고객님께서 다 결정하셔야죠,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께 이제 편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도록, 고객분들은 사실 설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 장 요약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해서 가족분들께 좀 쉽게 설명하실 수 있고, 뭔가 내가 잘 상담 받았어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혹은 제가 같이 설명을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반대로 네 번째 상황인데,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에요. 이 전체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완곡하게 좀 거절하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. 특정한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지금 가입하기 싫어서 좀 미루기 위해서 그냥 애써 거절하시는 거죠. 고민해볼게요, 생각해볼게요, 이런 내용들로 거절을 하시는 건데,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다 밀어붙이다 보면 관계가 끊기고 다음이 없잖아요. 그래서 다음을 좀 기약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. 예를 들면, 고객님 전체적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, 아니면 가입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제가 고객님 통해서 계약을 하면 너무나 좋지만 이런 걸 좀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와의 관계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? 물론 여기서 고객님께서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해버리면,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거기서 종료하는 경우도 꽤나 있지만, 만약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이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또 관리하다 보면 언젠간 또 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더군다나 당장 오늘 꼭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이지, 어느 정도는 조금 길게 보면서 그런 가망 고객들을 또 확보했다라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클로징도 몇 가지 있는데, 먼저 첫 번째로는 뭔가 요즘 말로 고객을 좀 이렇게 긁어서,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계약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면 뭐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다들 결정하시는데 고객님 왜 그러세요? 뭐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인다던가,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다 결정해요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고객의 어떤 자존심을 긁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당장은 홧김에 계약했더라도 유지가 안 좋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좀 절판을 많이 하잖아요.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가는,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입니다, 아니면 내일 비싸져요, 이런 내용들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귀를 닫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맨날 듣던 말이니까 얘는 결국 또 영업하는구나, 이렇게 문제인식을 그냥 단순히 계약, 체결로서 인식하실 수도 있고, 세 번째로는 어떤 전문가라는 이유로 고객분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를 제가 절 믿고 하세요,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,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. 사실 그렇게 다가가면 당연히 반발심만 클 거예요. 오히려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그 전문성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식이 됐을 때는 구태여 우리가 전문가니까 따라오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좀 어떤 예시로서 좀 정리를 하자면,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서 고민해볼게요,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거절을 하셨을 때 당장 반박을 하거나 밀어붙이기보다는 고객님 아무래도 보험의 상품의 특성상 긴 기간을 유지해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, 제가 미처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. 혹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걸까요? 아니면 가족분들과 상의를 함에 있어서 좀 걸리시는 것들이 있을까요? 라고 했을 때 어떤 보험료가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, 그러면 이게 정해진 딱 포맷이 정해지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얼마든지 특약을 조정해서 후순위, 고객님께서 좀 부담되는 비용들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중요 우선순위의 특약들은 좀 최대한 살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하기 위해서 후순위의 담보들을 이렇게 좀 제거하거나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?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, 또 나를 인정해줬고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 확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,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해볼게요, 아니면 고민 좀 해볼게요 라는 내용이 반드시 계약하기 싫다 이런 거절이 아닐 수도 있고, 반대로 무조건 계약을 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단순히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끝내버리기보다는, 이거를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쳤는지, 아니면 고객분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잘 모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내고 문제를 파악하는 설계사가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계약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즉 단순히 고객께 설명을 많이 하고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런 설계사,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것저것 던지는 설계사가 되기보다는, 언제나 고객분께서 가지고 있는 좀 문제가 있다, 이걸 내가 아직 해결을 못 해줬구나 라는 마인드로 하나씩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